안녕하세요. 돈워리 주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요, 음식의 힘, 영양의 가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그때 저희 집보다 이모님 댁이 더 산 깊고 물 맑은 곳에 사셨는데, 가끔 저희 이모님 댁에 가면 산속에서 나오는 나물이라든지 고사리, 냉이, 쑥 같은 것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때 기억이 또 새록 나고요. 또 저희 어머님은 시장에 갈 때 마트에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주셨던 달콤한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 하나쯤은 있으시죠?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설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윌리엄 더프티의 슈가 블리스라는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정제된 설탕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코카인보다 중독성이 있고요. 정제된 설탕은 끊어야만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책을 통해서 실천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원래 조금 날씬한 편이긴 했지만 2kg 정도 감량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고 피부도 깨끗해지고 정신도 맑아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었죠. 저는 대학을 전공을 조금 바꿔가면서 영양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영양이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를 준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이제 공부할 때 임상영양학이랑은 굉장히 동떨어진다는 느낌을 느끼게 되었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영양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지만 실제로 영양을 통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양이 더 많은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것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식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었던 상황이고요. 아이들이 보통 먹고 그대로 아이가 자란다, 먹는 그대로 아이가 자란다, 이런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죠. 영양의 문제는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아연에 대해서 굉장히 임신 초기부터 많이 알게 되는데요. 아연이 부족함으로써 아이들의 어떤 성장 부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이, 특히 의사분들이 아연 부족을 이런 아이들의 소아과 의사나 내분비과 의사분들이 아이의 어떤 혈중 아연 농도를 측정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습관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원인은 영양 부족이라는 힌트가 분명히 있는데도 말이죠. 무에서 유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물리학적인 사실이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몸에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는 것과 몸에 들어오는 거, 먹고 마시는 거, 호흡하는 것을 사용하거나 또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치유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약 3.2kg으로 태어나서 45kg 정도의 몸의 종류의 몸을 갖고 움직이는데 효율성을 갖고 자라죠. 그 과정에서 음식보다 복합적인 물질로 변하면 우리는 성인으로 자라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초를 만들어내고, 영양은 그 자체로
성장 과정 전반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기분, 활력, 소화, 수면, 학습, 치유, 질병 치유 등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양에 지니는 잠재력은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과식을 하고 체중을 감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비만이 있습니다. 비만은 사실 다이어트의 효과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지만 단 10% 정도만 성공하시는 통계가 나왔죠. 그 이유가 이제 사회적인 압력, 또 낮은 자존감, 시간 내 제약, 결핍감, 또 먹는 것과 관련된 무식, 중독,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로만은 비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아이들이 가체중인 경우에 더 비만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가체중이 되는 것을 바라진 않지만 아이가 배고파하거나 또 찡찡대거나 이런 경우에 어떤 행사를 하시거나 이럴 때 아이에게 그대로 절제시키는 걸 두고 보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또한 식습관 문제 시 또 섭식 장애라든지 열등감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대부분 비만인 부모인 경우에 아이들이 체중 줄이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패스트푸드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떤 기사에서 읽었는데요. 최근 한 조사에 패스트푸드 광고에 자주 노출될수록 아이들이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패스트푸드를 사회 규범인 듯 당연시 하도록 아이들의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다. 많은 성인들이 자신의 광고를 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광고 업체들은 인간의 행동을 철저히 연구하고 특히 설득의 과학과 기술을 사용한다. 설득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표준에 속하는 것을 원한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을 사람들의 생각하는 표준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효과적인 광고 효과를 거둔다.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들 축구 연습을 데려다 주는 길에 햄버거를 사주거나 프라이드 치킨 가게에서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이미지를 계속 보여줌으로써 패스트푸드 산업이 우리의 표준적인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건의를 인정받은 기관이 일하는 전문가들은 비만 아동을 다루는 방식이 조금 오히려 사회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당뇨병이 있는 10대들에게 설탕을 제한하는 것을 가혹한 행위라고 보고 인슐린 양을 늘려야 된다. 이런 진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설탕 섭취를 제한하지 않고 인슐린을 늘리는 경우에 당연히 체중 감량은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비만이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고 결론을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의 민감성은 어떤 방식으로든 가식을 일으키는지, 그 다음에 또 한국 친구들이 이제 서양의 식습관을 또 현대인들의 어떤 습관들이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문제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을 조금 제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식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다른 영양 전쟁들이 많지만 나의 영양 철학은 되게 낙관적인 철학이고요. 모든 의학 문제를 영양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많은 영양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슈가, 설탕 또는 정제된 어떤 과당 이런 것들이 아이들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